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예 생명공학 전공에서 채소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전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도시농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텃밭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도시에서 공익적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보실 때 항상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꼭지가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장치 산업이고 또 자본 집약적인 그 산업 측면이 좀 있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천천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생산 부분 쪽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업 경제 하시는 분 또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는 내용이지만 되도록 기술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조금 알기 쉬운, 그다음에 좀 개념적인 내용, 그다음에 응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lant factory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 원래 노지 하다가 비닐하우스 하다가 이제 유리온실 하다가 유리온실 안에서 환경제어하고 자동화하고 하는 일련의 인간의 편리와 그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발전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은 크게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 혹은 인공광 이용형 식물공장 이렇게 둘로 대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온실입니다. 온실이어서 태양광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인공광을 가지고 supplementary lighting, 보광을 하는 것을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엄밀한 의미 이거는 식물공장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인공광 식물공장 혹은 완전 제어형 식물공장. 그래서 영어로 Plant Factory Using Artificial Lighting 해서 PFAL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PFAL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된 것이죠. 미국에서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은 도시농업을 위해서 시작이 처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사에서 우주농업을 위해서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일본은 주로 전력회사와 히타치라고 하는 중공업 회사가 특히 관심을 가져서 이런 연구를 했죠. 전기회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거는 이제 전기를 많이 팔아먹고 싶어서, 그래서 도시부에서 전기 많이 써라, 농업에 쓰자, 그래서 일본말로 농업 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식물공장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식물공장을 연구를 시작한 거는 91년도에 동경대학에 제가 유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식물공장 관련된 거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에 미국 퍼듀 대학에 있는 나사 특별연구소에서 화성과 달 월명 기지, 그다음에 스페이스 셔틀에서 우주인들을 위한 산소 공급과 식량 공급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본이 사실은 상업화를 한 첫 번째 국가가 되겠고요.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오뚜기처럼 이렇게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을 만드는 큐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요네즈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HPS, 하이 프레셔 소디움 램프라고 쉽게 생각하면 가로등에 쓰는 고출력 램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회사인 JFE 라이프가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2kW라든지 4kW라든지 상당히 출력이 상당히 센 램프들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광이 출력이 세면 빛이 세져서 좋은데 함께 열도 세집니다. 열도 세지기 때문에 이 에어컨으로 이 열을 빼내지 않으면 식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까이 뒀다가는 식물이 다 타요.
그러니까 이 등을 달아놓고서 멀리서 쪼여줄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쪼여주니까 광량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늘어나고 개수는 늘어나니까 에어컨은 더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값은 더 들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한 것이 이제 형광등을 쓰기 시작한 2000년대서부터 된 거죠. 형광등은 비교적 이런 HPS나 다른 그 고출력 그 광원들보다 그 광원이 그 출력이 얕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LED 등을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인공광 이용형 식물공장, 이제부터 PFAL이라고 하겠는데 이 PFAL은 일종의 인공생태계 식물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육 환경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자동화해서 공산품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종의 closed plant production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거죠. 즉 농업의 숙명과 같은 계절 의존성을 끊고 언제든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팩토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선은 광에 불투명한 단열 공간입니다. 이 광에 불투명할 필요는 없으나 이 단열 공간과 외부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막아서 그 냉각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광에 불투명한 단열 공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인공광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니까 시스템 내외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면서 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생육 환경 제어가 가능하고 또 그 다단식으로 해서 어차피 태양광이 없어서 그 뮤추얼 쉐이딩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인공광을 이용해서 층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또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병원균하고 병해충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서 농약이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장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로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육 환경 조절 가능해서 한 해에 수차례, 엽채류 같은 경우에 평균 2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육 촉진이 가능합니다. 노지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생장 속도가 납니다. 공간 활용률이 증진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걸 이제 도식을 한 건데요. 그 식물 공장에서는 상추를 키우면 종자서부터 한 30일 정도의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육묘는 다른 공간에서 하고 그 생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해서 수확까지를 2주 미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같은 품종을 노주에서 키우면 약 70일, 60일에서 70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장 속도가 약 2배. 그다음에 면적 효율은 요즘에는 12단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2배 정도 하면 생산 효율이 한 24배 정도가 드러난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 장 좀 돌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 특징은 정시, 정량, 정질, 그다음에 정가격과 같은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안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 유리 온실에서 아주 청정하게 키운 엽채류의 경우에 일반 세균수가 10의 6승에서 8승 정도 일반 세균수가 붙는데 식물공장은 10의 2승에서 3승 정도입니다. 즉 식물공장에서 만든 채소는 씻지 말고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무세척 안전 농산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화가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장성이 증진. 이는 무세척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증진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키우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키우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도시 농업에 식물 공장이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또 도시민 중에는 그 장애우들이 좀 있으신데 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에 되게 적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고 매뉴얼화가 가능하답니다. 즉 농업이 갖고 있는 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제 교육을 받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도제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간섭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을 북극에 갖다 놓건 남극에 갖다 놓건 사막에 갖다 놓건 이론적으로는 또 같기 때문에 이런 유니트화 혹은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데 이 PFAL이 식품업에도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잔류 농약하고 혼인물이 없는 원물과 무세척 제품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그 폭서와 혹한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도 안정적으로 원물을 확보했다는 그런 가능이 있습니다. 또한 틈새 상품으로 허브라든지 최근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그 새로운 채소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PFAL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높은 설치 비용과 운영비라는 것이 이제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몇 가지 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요소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 육성용 백색 LED 등이 개발이 되고 그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기술, 공조 기술이 매우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배 모듈이 고층화가 되고 조립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립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구현할 때는 4단에서 6단 정도가 최대였는데 최근에는 12단에서 20단 정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다음에 식물 공장에서 키울 수 있는 재배 가능 품목이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식물을 더 이런 인공 환경 하에서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재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긴 히스토리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최근이라고 하면 2년 정도의 그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정도에서 일어난 그 유의미한 그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뭐니 해도 그 시설의 규모화가 사업 성공의 키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4,000평방 미터, 하루 2만 주 정도 생산하는 그 식물 공장은 100%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완성하고 있는 PFAL은 전부 다 그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만들어진 스프레드라는 공장은 그 하루에 3만 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2만 주 만드는 회사하고 합쳐서 5만 주를 만들고요. 바이테크라는 회사는 그 2020년 8공장이 완성이 되면 한 회사에서 하루에 10만 개의 그 엽채류들을 생산하는 캐파를 갖게 됩니다. 미쓰비시 가스화학이라는 대기업도 후쿠시마에 3만 2천 주, 그다음에 세이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CJ 대한통운처럼 물류 회사인데 이 회사도 하루에 18,000주. 그다음에 동경전력 에너지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회사인데 여기도 5만 주를 하루에 5만 주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LED 사용, 복층 구조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다음. 미국은 그 초반에 이제 연구는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사업화가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내외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랜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손정의 씨가 이제 그 2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 거로 유명해졌고요. 보시면 주로 뉴저지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워싱턴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런 식의 요거는 이제 그 에어로팜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 이 회사는 그 컨테이너 같은 데다 해서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에미레이트 항공에 이제 기내식을 납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사실 중국은 큰 그 연구는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사업화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이 삼안광전 산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 LED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 이노텍,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LED를 생산은 이제 삼안전자한테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그 LED 생산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산안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산안바이오의 미국 법인이 라스베가스에 한 방에 1200평짜리 식물 공장을 한 방에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JD.com이라고 그 진둥상청이라고 해서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에 2등하는 알리바바 다음에 2등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쓰비시 케미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육묘는 식물 공장에서 하고 그 생산은 그 첨단 온실에서 하는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 JD.com이 그 채소를 택배로 이제 그 주문받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은 시작도 꽤 일찍 했고 기술력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높은 실력인데 사업화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장치 산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외부의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농업의 대기업 참여와 같은 어떤 우리 국내만 있는 그런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좀 하기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중견기업들이 좀 많이 좀 기획도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이고 제일 오랫동안 했던 게 이제 팜에잇이라는 회사인데 옛날에는 미래원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2018년인가 19년에 이름을 바꿨는데 최근에 또 그 200평짜리를 만들어서 현재 한 600평 정도의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50평짜리, 30평짜리 이렇게 만들었다가 경영적으로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전부 이렇게 자기네 서플라이 체인 혹은 이제 그 공급 체인 안에 넣어서 그 발주를 주고 만들어 오면 자기네가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상도역이나 그 서울 지하철공사가 발주한 몇 군데의 이제 그 지하철 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그런 식물 공장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사업화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가족용 식물 재배기입니다. 그래서 교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렌탈 사업을 한 4년 전쯤에 시작을 했고 이 렌탈 사업의 그 캐시플로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렌탈비뿐만이 아니라 모종을 판매해 주는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모종을 만들기 위한 식물 공장이 파주에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원이 조금 처음에는 약간 실패적인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을 잘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굴지의 이제 전자회사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굴지의 회사들이 한 곳은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신규 아파트 등의 빌트인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그 양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백화점이나 이런 하이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출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금 조정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이제 사실은 그 도시농업 특히 가정원의 쪽에서 조금 이제 그 약간 그 컨트리뷰트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인천에 그 병원에 병원 혹은 이제 병원이 같이 하고 있는 노인홈이 고급 노인홈이 있는데 노인홈에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이 내려오셔서 같이 농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식사에 활용하시는 이런 쪽의
특수 목적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전무해서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추가적이면서도 기세 좋게 발전하는 그런 속도감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팜에이트의 공장이고요. 요게 교원 웨스팜의 파주에 있는 식물 공장이고요. 요 사진이 이제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있는 식물 공장입니다. 다음. 보통 이런 피펠에서는 주로 엽채류들을 키웁니다. 엽채류를 키우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다단식으로 하기 위해서 키가 작은 애들을 키워야 돼요. 키가 50cm 이상 되면은 이건 수익성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수확까지의 시간이 짧아야 돼요.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딸기도 키울 수 있고 뭐 모두 다 키울 수 있는데 이게 다 회전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엽채류들 중심이고요. 최근에는 더 회전이나 크기가 작은 그 베이비 채소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이외에도 허브류 같은 것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소매 가격을 제가 최근 가격을 좀 조사해서 써봤는데 식물 공장에서는 50g 내외에 2,100원, 그 다음에 10g 내외 민트 같은 애들은 1,900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요 가격은 그 공장에서 출시하는 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몇몇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거고 아마 좀 더 많은 경쟁업체들이 나오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근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식물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없습니다. 일본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건설의 50%, 운영비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식물 공장이 다음 농업에 가는 기술 농업이라는 생각. 그다음에 식물 공장이 그 고용 창출이라는 데에서 큰 것.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농업을 자가 농업에서 그 근무 형태의 고용 농업의 형태로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근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식물 공장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아마 평가해 주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식물 공장은 수경 재배를 해야 되는데 수경 재배는 양액을 사용을 합니다. 양액에는 화학 비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라는 놈을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특수 재배 농산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 물건에 대해서는 인증을 또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증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어려운 점은 식물 공장은 생육에 그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해주기 때문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노지에서처럼 추위, 강광과 같은 그다음에 건조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랐던 식물과는 조금 품질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다른 품질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그 농산회사에서는 그 차이를 너무 큰 차이로 봐서 그걸 잘 수매를 안 해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젊은이들이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샐러드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샐러드들이 쓴맛이 싫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단맛이 많이 나고 쓴맛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양가들은 그러면서도 집어넣은 이런 채소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시사점인데 LED를 사용한 대규모 PFL이 운영이 되고 있고 가공 공장을 함께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PFL 품목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 사례에서 제가 가져오느라고 좀 죄송스럽죠. 일본 말을 좀 썼는데 나카쇼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카쇼쿠가 일본 말로 중식이라고 하는데 중화 요리의 중식이 아니라 일본 말로 외식이 있잖아요. 외식. 밖에서 사 먹는 외식. 그다음에 집에서 해 먹는 식을 내식이라고 해요. 내식. 그 중간을 중식이라고 하고 그걸 일본 애들은 나카쇼쿠라고 합니다. 나카쇼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간편 편의식품 뭐 그런 용어들로 이제 대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 역시 뭐 비약적인 속도로 이제 이런 신선 편의식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식물 공장이
그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사업 성공 사례인데요. 일본은 2011년에 식물 공장이 65개였다가 2019년도에 185개로 늘었고요. 약 3배가 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격이 옛날에는 350엔에 판매가 됐던 것이 최근에는 170원에 판매된다. 그러니까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채소도 170엔에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수경재배로 온실에서 키우는 게 얼마냐? 150원에서 200원 사이에요. 즉 똑같아요, 가격이.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놈이건 온실에서 깨끗하게 키운 놈이건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생산비가 절감이 됐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달리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 도시형 모델과 한국형 모델, 발전 모델이 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도시 생활에서의 생활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거리,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자원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트릴레마죠. 그러니까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면 자원과 에너지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 식물 공장은 태양광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태양광은 공짜인데 그걸 안 쓰고 전기를 쓰고, 그 전기를 만들려면 탄소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고, 이거는 환경 파괴적인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총량이 매우 작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를 한번 투입을 하면 90% 정도가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90% 정도가 식물에 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튼다고 그러지만 단열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25도로 세팅이 되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 전체 들어가는 투입량이 노지 재배에 들어가는 화학 비료나 혹은 그 온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온과 그 냉방을 하는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음. 그런 의미에서 노지는 개방형 재배, 농촌에서 하는 거고요. 첨단 온실은 반폐쇄형으로서 도시근교에서 하고 있고, 이 피펠이야말로 폐쇄형으로서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농업의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 피펠은 면적당 생산성은 높고 면적당 자원 투입량은 높지만 생산량 대비로 하면 이게 크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개념도를 저 나름대로 그려봤는데요. 이 도시가 있으면 이제 식물 공장,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식물 공장은 대형 식물 공장으로 단독 건물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데 이제 하나 위치를 하면 좋겠고요. 복지 시설, 노인 시설, 병원과 같은 데는 이 이런 소형들이 이제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미니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카페 같은 데서 하는 냉장고형 식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물 공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도시 곳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카고에서도 도시 농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시카고의 도시 농업은 제가 알기로는 흑인 빈민가 혹은 이제 도시 안에 슬럼화된 곳을 계속 범죄화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이, 제가 83년에 대학 들어와서 우리 원예를 공부할 때도 도시농업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교농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어떤 공간 혹은 행정구역상 시 혹은 구, 이런 도시지역에서 한다고 도시농업이 아니라는 거죠. 83년도 90년도 했던 도시농업과 2015년에 했던 도시농업과 2025년의 도시농업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올 도시농업은 삶의 질, 그다음에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어떤 사회 공익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 기술적인 요인들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거의 그 요소 기술은 거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도 몇 가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을 뭐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도시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도시농업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을 해서 이런 식물 공장이 도시농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을